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중개소 2부장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소식이 있어서 겨울 여행 관련한 정보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를 좀 추리려고 하는데 또 겨울 여행을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관련한 소식들, 정보, 소식, 그 다음에 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조금 길 것도 같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쫙 살펴보니까, 자,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어디죠?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빨리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완전 예쁘지? 우리도 갈까? 그럴까? 여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 좋지. 다들 언제 쉬어? 같이 여행 가자. 콜. 이번에 어머님 어디 보내드릴까? 그럼 우리 여행 박람회 갈까? 최대 15만 원 카드 할인에 세계 일주 항공권까지. 11월 30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만나요.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 부산.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곧이죠. 곧이니까 한 열흘 좀 더 남았네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여행 박람회가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월 30날 11월 말일이죠. 30날 금토일 30날부터 12월 2일까지 금토일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두 번째로 열립니다. 작년에 원래 이 하나투어 박람회 모두 투어 박람회 있는데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는 서울에서 한 봄에 5월경 6월경에 있고 부산 여행 박람회는 영남권 분들을 위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립니다. 작년에도 열렸고요. 작년에 직접 취재를 갖고 올해도 직접 부산으로 2부장 달려갑니다. 취재하러. 그래서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 부산에서 저를 모르죠. 뭐 유튜브 보지 않는 이상 뭐 저 얼굴 알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는 척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0여 개 업체 360개 부스입니다. 그래서 영남과 부산 해외여행객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여행박람회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부산에서 추천하는 여행지는 일본 큐슈입니다. 큐슈 많이 가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다양한 혜택과 선물도 푸짐합니다. 최대 15만 원에 더해서 무이자 할부, 그다음에 SM 면세점, 하나투어 면세점이죠. 공항이나 이런 데 뭐 인사동에도 있는데 면세점 혜택 등 다양한 해외여행 기회도 추첨을 통해서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부산 11월 말일부터 3일간 금토일 12월 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자, 호텔스컴바인에서 호텔스컴바인 호텔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하시죠? 올해 하반기 여행, 그 다음에 하반기와 겨울 여행 트렌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랑 해외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행 트렌드라기보다도 뭐 호텔스컴바인 통해서 예약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발표를 한 거겠죠. 그래서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떠올랐고 해외는 삿포로, 홍콩 등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여행지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올 하반기 호텔스컴바인 통해서 발생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비교적 정확히죠. 빅데이터니까 국내 지역 중에서는 강원도 지역 인기가 두드러졌습니다. 강원도 원래는 제주도였거든요. 국내가. 근데 강원도가 얼마 전부터 제주도를 제치고 1위야. 왠지 알아요? 양양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래. 양양 고속도로를 서울 기준으로 타고 가다 보면 빨리는 가요. 2시간 안짝으로 도착할 수 있는데 터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터널을 내가 저번에 얘기 듣기로 36개인가 42개인가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터널 투어만 해도 그런 것만 느껴 가면서 조수석에 앉아서 터널 몇 개인가 쉬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엄청 많아. 하면서 35개 이상은 확실해. 자,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인기가 두드러졌습니다. 속초, 강릉, 정선, 평창, 양양 등 상위 지역에 포함됐대네요. 강릉에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테라로사 커피인가? 거기가 멋있더라고요. 저도 가족들이랑 한번 여름에 가봤는데 커피 맛도 커피 맛이지만 분위기가 되게 잘 해놨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한번 강릉 가시면 테라로사 커피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호텔, 요런 강원도 소재 호텔, 국내 호텔 예약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답니다. 강원도에 있는 4개 호텔이. 뭐 호텔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호텔 소개를, 호텔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동계올림픽 개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을 연 신규 호텔들이죠. 그 다음에 서울, 강릉 KTX 개통, 그 다음에 가을 단풍 여행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강원도가 그래서 1위로 떠올랐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는 겨울바다죠. 겨울바다. 그 다음에 식도락 여행, 호캉스를 즐기기 좋은 강원도입니다. 요 인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여기서도 보고 저도 보고. 특히 겨울바다는 낭만이 있습니다. 물에는 못 들어가지만 겨울바다에서 또 겨울바다, 요즘 겨울바다 근처 가면 왜 이렇게 커피집들이 많아요? 예. 커피집들이 많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가을이란다. 겨울바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겨울바다 하니까 또 우리 세대들은 또 누굽니까? 가수 겸 작곡가 유영석의 겨울바다. 유영석 씨가 중학교 때 뭐 몇 분 만에 만들었다는 겨울바다.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 파도가 넘치는 곳에. 이런 노래 아주 명곡이죠.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어폰 끼고 들으면서 가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옛날 노래가, 요즘 노래도 아이돌 노래도 좋지만요, 옛날 노래, 우리 그때 그 시절 노래가 참 좋아요, 그죠?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요새 노래가 가사가 일단 좀 안 들리는데 좋긴 좋죠. 음악성이 뛰어나긴 한데 기술적으로. 근데 어떤 가사와 낭만을 생각하면 그 당시 노래가 너무 좋죠. 뭐 변진섭 노래도 있고, 뭐 이문세, 변진섭, 뭐 유영석의 그 두 명이서 한 원래 그 밴드 그 그룹 이름이 뭐죠? 내가 까먹었네. 이게 생각이 안 나 또. 아무튼 겨울바다. 푸른 하늘인가? 푸른 하늘인가? 잘 모르겠네. 예. 자, 그 다음에 해외여행지 한번 볼게요. 해외여행지 인기 탑. 삿포로가 탑 10 도시에 이름을 새롭게 올렸답니다. 삿포로 저 다음 달에 갑니다. 제가 다시 갑니다. 삿포로, 홋카이도 삿포로 가서 북해도 쪽이죠. 예. 제가 가서 영상 또 재밌게 찍어 올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호텔스 컴바인이 예능 프로그램 많이 지원했구나. 신서유기 6, 그 다음에 짠내 투어, 배틀트립, 이런 예능 프로에 소개되면서요. 굉장히 좀 뜨고 있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신규 취항해서 스케줄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삿포로를 찾는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검색량 보면 오사카, 도쿄, 일본 도시들이 1, 2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방콕, 홍콩의 상승세가 쫙쫙 올라가죠. 왜냐면 추워지니까 좀 따뜻한 나라 가겠죠. 겨울 여행의 팁들 제가 좀 이따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콕이 급상승했고, 홍콩도 상승했고, 따뜻한 지역들이 주로 겨울 여행 인기를 받고 있네요. 아무래도 한국은 추우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동상이몽,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겨울 메가 세일 기간으로 인해 검색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낭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낭이 좀 떨어졌구나. 다낭, 베트남 다낭이 인기 엄청 올라갔었는데 좀 떨어졌고요. 대신 베트남의 하노이, 호이안, 그런데 순위가 올라가고 그랬답니다. 보라카이가 문을 닫았다 다시 열었죠. 보라카이 필리핀. 그 다음 여기가 순위 밖으로 좀 밀려났고, 코타키나발루와 세부, 필리핀의 인기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국 더 가까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참고만 하세요. 이런 지역이 인기 있다. 근데 또 인기 있는 지역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면 이제 익스피디아라는 또 예약 사이트가 있죠. 예약 사이트에서
겨울 여행 관련해서 풍성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보니까 겨울 여행객 그냥 장거리네. 미국 항공권,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 호텔 프로모션 하고요. 델타 항공이 미국 노선을 예약하면 추첨을 통해 특별 혜택, 이스피디아 단독으로 특별 혜택을 합니다. 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겠죠? 미주 항공권이니까 미주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고 델타 항공과 뭐 대한항공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낯설은 분들 위해서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델타 항공과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작년에 조인트 벤처라는 것을 맺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공동운항 코드쉐어라고 하는데 공동운항은 하는데 단순한 공동운항이 아니라 뭐 서울에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땐 대한항공을 타건 델타를 항공 타건 똑같은 회사의 항공사를 타고 똑같은 항공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연결편 또한 다양한 한 항공사에서 누렸던 마일리지 혜택이나 여러 연결편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조인트 벤처인데 뭐 수익을 같이 뭐 나눠 갖고 뭐 이런 거는 복잡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똑같은 델타랑 대한항공은 같은 회사다. 미주 노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자,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 델타 항공 미주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는 여행객들에게는요, 이제 혜택이 자 제공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노선별로 좀 다릅니다. 자, 뉴욕과 보스턴을 포함한 동부 노선 예약했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 클래스로 좌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델타 항공의 프리미엄 셀렉트 클래스는 뭐냐? 우리가 일반 이코노미석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던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아니고 이코노미 그 가운데, 이코노미보다 좌석이 넓고 저희 비즈니스석보다는 조금 낮은 서비스와 좌석. 아주 좋아요. 되게 편해요. 이것도 되게 편해요. 이 좌석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추첨 통해서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자,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넓은 좌석, 고급 기내식의 전담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LA 등 서부 노선, LA랑 샌프란 뭐 이런 데죠. 서부 노선 당첨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컴포트 플러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죄송합니다. 프리미엄 셀렉트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보단 좀 못한데 프리미엄 이코노미보다 좀 높은 단계구나. 이게 단계가 제가 몰랐네. 프리미엄 이코노미, LA 서부 노선 당첨자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컴포트 플러스. 델타는 컴포트 플러스라고 부르네. 요걸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항공사 멤버십 업그레이드가 추가로 주어져서 골드 메달리온 등급이 1년간 유지가 됩니다. 자, 델타 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카이팀 여러 개 있습니다. 스카이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취항하는 게 스카이팀입니다.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 말고 뭐 아시아나 이거는 뭐 저기 그 스타 얼라이언스인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 VIP 고객 대상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냐면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패키지, 그 다음에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이 준비가 돼 있고요. 예약은 내년 1월 12일까지, 2019년 1월 12일까지고 출발은 2019년 3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유 있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항삼 호일 법칙. 항공은 3개월 전에, 호텔은 일주일 전에 하는 게 가장 요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불안하긴 하지만 요 팟캐스트 요 코너 있죠. 요거 항삼 호일 요거 좀 있으면 10,000개 다운로드 갈 것 같아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9,421명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겨울 여행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는 또 이제 일본 여행지 8곳에 숙박 상품 특가 선보였습니다. 자, 보자. 미식 여행, 먹는 거 여행 좋아하는, 미식 여행 선호하는 여행객은 삿포로, 후쿠오카, 시티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은 오사카 또는 도쿄, 휴식이 필요하다면 오키나와, 나고야,
오이타와 교토가 적합하지요. 예. 자, 특가전 말씀 쫙쫙쫙 한번 읽어볼게요. 특가전에서는 홋카이도산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삿포로의 호텔 마이스테이스 프리미엄 삿포로 파크, 그 다음에 오사카 빛의 축제 미도스지 일루미네이션을 조망할 수 있는 호텔 몬토레 그라스미아 오사카, 요거, 그 다음에 노천탕에서 유휴산을 바라보며 피로를 풀 수 있는, 요거 얼마 전에 했죠. 예. 유후인 요간 노끼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된다는 거죠. 예. 할인율은 15%부터, 예약은 12월 33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발은 내년 2019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고요. 프로모션 상품은 모두 익스피디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텔 어느 호텔인지 알려드릴게요. 삿포로 제철 요리, 홋카이도의 제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삿포로 호텔 마이스테이스 프리미엄 삿포로 파크, 요 호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빛의 축제인 미도스지 일루네이션을 볼 수 있는 호텔 몬토레 그라스미아 오사카, 그 다음에 노천탕, 유후인 료칸 노키구 등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익스피디아에서는요 항공권 있죠. 익스피디아에서 항공권 예약하잖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이게 새로운 서비스인데 애드온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면은 항공권 또는 항공 플러스 호텔 패키지 구매한 다음에 호텔 예약하면, 요걸 통해서 호텔 예약하면 최대 51%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자세히 익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그 트래블 데일리에 저희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여행 그 뉴스 사이트 트래블 데일리에 제보가 왔는데요.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좀 집안에 아픈 사람들께서 여행이 취소하게 됐는데 환불이 전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뭐냐면 환불 그 예약을 할 당시에 그 밑에 조그맣게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었나 봐요. 근데 그 글씨를 무심코 그냥 거의 보지 못하고 해서 나중에 취소를 하려니까 그 취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막 다툼이 있는 그런 분이 그 제보를 와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일단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안 됐어요. 안 됐고 이제 그쪽에서도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쿠폰식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쿠폰식으로 한 70%에서 80%까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예약 사이트 예약하실 때는요 그런 약관이나 환불 규정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귀찮더라도 무심코 막 하지 마시고, 뭐 1-20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저렴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몇백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불 규정에 대한 것들, 환불이 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 또 환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 편에 저희가 호텔 예약 관련한 환불 관련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실 게 이런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온라인 여행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OTA라고 하는데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트 뭐 에이전시 이렇게 해서 OTA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요즘에 한국에서 있는 게 뭐 호텔스 컴바인, 익스피디아 이런 게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에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게 호텔 패스. 토종 그 OTA 온라인 예약 사이트는 호텔 패스 하나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죽었고, 뭐 중국 자본 트립닷컴, 뭐 익스피디아, 뭐 부킹닷컴, 호텔스 컴바인, 그다음에 호텔스닷컴,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 많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AS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고객 서비스 센터 이런 게 사무실에 거의 한국에 없고, 있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뭐 트립닷컴은 한국에 있긴 하지만 종로에 있는데, 그런 고객 상담 센터나 그런 게
거의 뭐 싱가포르 같은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도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어떤 불만이나 환불 그런 것들 건이 있으면 그래서 예약을 아예 하실 때 확정을 짓고 정말 확실하다 할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약을 하셔야지 낭패를 안 겪습니다. 이거 뭐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뭐 이런데 소비자원 이런데 그 많이 그 하시는데 뭐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다 쳐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사람이 그죠? 돈도 돈이지만 화가 나면 짜증이 나거든. 짜증이 나면 화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외국계 회사니까 우리나라 이게 자본이 원체 많잖아요. 튼튼하고 해서 밀어붙이는 거지 뭐. 다 외국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세금 문제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상품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 좀 꼼꼼히 사전에 살펴보시고 예약을 하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행 중개소 오늘 겨울 여행에 추가해서 겨울 공항에서 외투 보관 서비스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겨울철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언제부터냐? 12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외투 보관 서비스. 우리나라는 겨울이잖아. 근데 따뜻한 동남아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많이 갈 때는 한국에서는 외투 두꺼운 거 입고 가다가 공항에서 맡기고 여행 가고 올 때 공항에서 다시 찾아오는 거 외투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가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해요. 겨울 시즌에.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해요. 자, 이제 공식 발표는 이스타 항공 뭐 이런데 뭐 티웨이 뭐 이런 데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한 대도 있고 아시안 항공은 본격적으로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외투를 국제선 탑승객에게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외투 보관 서비스. 자, 기간을 알려드렸죠. 자, 보면은 이용 대상 말씀드릴게요. 외투 보관 이용 서비스.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이용하는 아시아나 클럽 회원. 비회원일 경우는 신규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좋겠죠. 또는 항공 동맹체 아까 말씀드린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 또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 공동운항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드쉐어 공동운항편 아시죠? 아시아나항공이랑 다른 항공사랑 맺어져 있는 그 대신 비행기는 다른 항공권 타는 이런 공동운항 코드쉐어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아시아나 탑승권, 항공 탑승권, 인터넷, 모바일 탑승권 다 됩니다. 지참을 하시고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제1여객터미널입니다. 지하 1층 서편 끝에 위치한 클린업 에어에서 접수한 후 외투를 맡기면 되시고요. 이때 1인당 한 벌에 한해 최장 5일까지는 무료지만요. 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외투 보관 서비스를 요거를 하고 싶으면 편리하게 하고 싶으면 온라인 있죠. 웹이나 모바일 체크인을 할 때 온라인 체크인 시 보다 짧은 동선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온라인 체크인을 통해서 온라인 탑승권을 가지고 공항 도착한 후에 바로 세탁소로 이동해 아까 말씀드린 세탁소로 이동을 해서 외투를 맡기고 3층의 F 카운터에서 셀프 수화물 수속한 뒤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 미리 이렇게 웹으로 체크를 해서 탑승권을 가지고 세탁소로 이동해서 외투를 맡긴 한 후에 카운터 가서 짐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네. 요건 중요하다. 단 TSA 보안 검색이 강화된 사이판과 미주노선 여행객은 셀프 수화물 수속을 이용할 수 없다. 맡길 수는 있는데 셀프 수화물 수속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주 지역 가는 데 있죠. 미국령 뭐 본토나 뭐 이런데 사이판 이런데 가는데 미주노선은 보안 검색을 따로 받아요. TSA라고 해서 보안 검색이 뭐냐면 이제 그 짐 붙이거나 탑승 체크인하기 전에 그 이제 담당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여권 보면서 몇 개 물어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미국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왜 갑니까? 뭐 이렇게 장난하게 물어봐요.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면
여권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동그란 스티커를 붙였는데 뭐 노란색 있고 무슨색 있고 요런 있는데 그 색깔에 따라서 미국 도착하면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저는 노란색을 받았는데 안 까다로웠나 봐. 그래갖고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게 TSA 보안 검색입니다. 에어서울도 이미 시작했네요. 에어서울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서울 탑승객들 대상으로 외투 보관 서비스 실시하고요. 해외 요 항공사 이용하는 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 있어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면 뭐 터미널 가셔서 물어보세요. 교통센터 1층 위치한 트래블 스토어를 방문하면 됩니다. 트래블 스토어 에어서울 이용하시는 분. 연중무휴. 여긴 연중무휴구나. 에어서울은.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자, 1인당 외투 한 벌에 최장 7일까지 9,000원. 여기는 공짜가 아니야. 이런 저비항공사는 이런 부가 서비스를 돈을 받기 때문에 요금은 1인당 외투 한 벌에 최장 7일까지 9,000원이며 에어서울 회원을 인증하거나 에어서울 탑승권 또는 이티켓을 지참하면 됩니다. 요 말씀드린 항공사 외에요. 여러 개 또 항공사들이 겨울에는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따뜻한 남쪽 지역, 동남아 따뜻한 지역에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부담 없이 외투를 입으시고 추우니까 공항 가서 이 외투 보관 서비스를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이용하시면은 짐이 안 되겠죠. 짐. 이거 외투 두꺼운 거 있으면 짐이 됩니다. 짐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는 핸드폰이 이런 일반 여러분들 다 이런 것짜리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폴더폰 있어요. 이게 폴더 있죠. 이거 폴더폰 옛날 구식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거. 구식이라기보다도 어르신용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해외 로밍이 안 돼요. 난 되는 줄 알았어. 자동 현지에 도착해서 오케이 딱 누르면 전원 켰을 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혹시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 해외여행 가시는데 로밍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되겠지 하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 공항 가서 각 SK나 KT나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그 창구가 있습니다. 가서 이 이거 있죠.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그건데 로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당연히 나오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면 그 해당 여행 기간 동안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공짜 폰을 대여를 해줘요. 대여를 해주고 새로운 번호를 받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 창구에 들려서 해당 통신사 들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폴더폰에 로밍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여폰을 대여를 해줘. 대여를 해주고 공짜로. 대여를 해주고 공짜는 아닙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돈을 안 내요. 대여를 해주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를 해줘. 그래서 그걸 갖고 기존에 쓰던 폴더폰은 꺼. 현지에 도착하면 끄고 배터리랑 다 주거든요. 부속품이랑.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면 대여받은 거를 키면 한국에서나 딴 데서 기존에 자기가 쓰던 어르신들이 쓰던 번호로 전화를 하면 빌려준 폴더폰으로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통화를 할 수 있어. 그게 로밍이야. 그런 다음에 사용 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빌린 통신사 창구에 가서 반납을 하면 되고요. 요금은요, 다음 달 본인이 쓰던 번호로 요금이 청구가 되는데 대략 무제한 로밍 같은 경우 하루에 9,000원, 만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정도니까 2박 3일, 3박 4일 되면 정말 나는 가서 꼭 전화를 받아야 되는 중요 업무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젊으신 자녀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폴더 이렇게 뚜껑 여는 거, 요 폴더폰은 해외 로밍이 안 된다. 그래서 공항 가서 창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빌려줍니다. 새로운 번호로. 그래서 빌려준 거 갖고 현장에 가서 빌려준 폰을 전원을 켜놓으면은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원래 쓰던 내가 010-1234-5678이었다 원래 번호,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새로운 번호로 원래 기존 번호로 한국이나 어디서 전화를 하면 새롭게 빌려준 폰으로 전화가 온다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폴더폰 갖고 해외 가서 로밍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계소 오래간만에 한 30분 조금 안 되게 한번 녹화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뭐 삿포로 출장, 그다음에 홍콩 출장 뭐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데 가서 제가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동영상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찍어와서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또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맞아, 이거 예약 사이트, 해외 여행 예약 사이트 했는데 원화 결제냐 외화 결제냐 이거 물어봤는데 제가 뭐 원화나 큰 금액 아니면 외화나 원화나 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맞고요. 근데 이제 요거 큰 금액이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댓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좀 더 뭐 질문 많이 더 구체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주시면 제가 더 취재를 열심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계에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